여기 결론을 보면 지역 화폐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소비자의 후생이 후퇴한다 이렇게 하셨어요.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동네 마트나 전통시장의 물건이 대형마트보다 비싸고 제품 다양성이 떨어지므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.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? 이게 원래 지역화폐를 추진했던 이유는 그 대형마트, 유통재벌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대형마트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왔고, 그렇기 때문에 골목 상권이 다 무너졌거든요. 제가 노원구에 사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아파트 상가의 지하가 완전히 다 텅텅 비었어요. 그런 것 때문에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이게 골목 상권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건데, 지금 이 논리는 그동안에 유통재벌이 했던 논리와 똑같은 논리예요.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지금 중소상인들 골목상권 지키자고 하는 노력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, 오히려 대형마트 유통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전 납득할 수가 없어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예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했습니다. 사실 연구 자료는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그런 연구 과정과,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견해다. 아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개인적인 견해이면서도, 그러나 이제 그 중간 보고 그리고 최종 보고 과정에 논평자들의 의견을 이제 받아서 종합해서 하는 건데, 그런 이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하여튼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, 이거는 완전히 유통재벌들의 논리입니다. 어떻게 국책기관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골목상권 지키고 자영업자 지키자고 하는 판에 이런 논리를 쓸 수 있는지 전 아연실색했어요. 또 두 번째는 소비 패턴을 가지고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, 인접 지역의 소매업 감소를 대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소비 지출을 특정 지역으로 가두는 정책이다. 그래서 소비자 후생이 후퇴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 똑같은 얘기를 올해 한국은행 인천본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, 지역사랑 상품권, 지역화폐를 연구하면서 사용자인 인천 시민의 역내 소비를 확대하고 역외 소비를 하락시켜서 지역 내 상공인 매출 증대를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다고 평가. 이거는 긍정적인 영향이다. 바깥에서 안 쓰고 안에 들어오니까 지역 내 자영업들을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인데, 우리 조세현에서는 그건 거꾸로 부정적인 효과라고 이야기해. 저 이것도 이런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, 전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. 또 세 번째, 편익 부분에 있어서 연구과제 중간보고 심의회 의견서에 지역화폐가 액면가에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됨을 고려하면 특정 상점에서 일어나는 소비에 대한 보조금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해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. 이렇게 의견서를 냈는데 이거 완전히 배제시켰어요. 또 지역화폐 발행 비용 등 경제적 순손실이 460억이 발생했다. 그래서 손해가 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, 이건 2018년까지의 이야기거든요. 그 다음에 제로페이나 간편결제 수단으로 이게 대체됐기 때문에 상품권 발행하지도 않고 이런 비용 들이지도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2019년부터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. 어떻게 2018년까지 일어났던 그 이후에 간편결제 수단을 통해서 했던 건 다 배제하고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냔 말이에요. 또 지금 여기까지 포함해서 보면 특히 2020년에 1차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 형태인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골목의 재발견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형태가 골목상권을 얼마나 키웠는지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론을 2018년까지의
그 결과를 보고 정부 지원을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. 지난번에 우리 부총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이 지역화폐가 골목 상권을 살리고 있다는 효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5조에 해당하는 정부 예산을 그거 다시 검토하라는 거예요.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까? 그동안 우리가 골목 상권 살리기 위해서 해왔던 많은 노력을 대기업 유통재벌 시각에서 완전히 무시하고 후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예,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아까 지난번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때 중요한 우리들의 분석 내용은 이제 두 가지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사정 손실이라든지 발행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앞에 두 가지 정책 목표에서 효과적인 그런 그 결과가 달성이 되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어떤 필수적인 비용으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.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. 그런 것이 이제 표현에서 좀 과하게 되었다면 그런 점은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대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정리하겠습니다. 그렇지 않은 게 연구 사업 계획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첫 번째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지역 화폐의 무분별한 발행을 견제해야 된다. 두 번째는 소상공인 대형마트와 더불어서 지역 경제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소비자들의 후생 변화를 정책 결정 시 함께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. 이게 사업 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이건 굉장히 불순한 음모예요. 예. 이 문제에 대해서 불순하게 보고 있어요. 저는 골목상권 자영업자 지키자고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책연구기관에서 이 문제를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몹시 온당치 않다. 그런 말씀 다시 지적합니다. 예. 의원님, 그런데 사실은 그 연구 계획서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책임질 내용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질 내용은 연구 결과, 최종적인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고요. 이렇게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중간에 요구를 하시니까 드리긴 하지만 그 출발점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그 과정에서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결과물의 내용이 무엇인지로 이제 저희들은 연구원에서는 그 결과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. 결과물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주된 내용입니다. 의원님 지적하시는 면들이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그러나 또 한 번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그 국책연구원이 이 어떤 연구원 전체로서 그 국가 정책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런 내용을 제공해야 되지만 하나하나의 연구들은 그것이 이 지역화폐라는 것은 굉장히 큰 정책이거든요. 그리고 지역화폐가 가진 여러 측면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연구 결과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렇게 해야 된다면 연구자들이 중압감 때문에 제대로 된 연구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냥 개별 연구들은 자기가 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연구 결과를 제공하면 그것이 하나의 어떤 포인트라도 기여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이제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갖다가 기여하는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정책은 사실 많은 연구들이 쌓여가지고 그런 많은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다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판단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지 저희들의 연구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 보고 정책을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냥 저희들이 기여한 그거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감안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. 네, 참고인께서 수고하셨습니다. 우원식 의원님 질의 마무리한 걸로 하겠습니다. 이어서 기동민 의원님 질의하시죠.